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치가 방역을 또 망친다? 이게 무슨 뜻이죠? 몇 가지 이제 좀 데자뷰 상황이 좀 있어서요. 네.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좀 한 달 조금 며칠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종식 얘기가 한번 나왔던 적도 사실 있었고. 예. 네,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뭔가 좀 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어제 이제 총리께서 발표하실 내용 중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, 예. 가장 저희가 좀 당황했던 거는 위기 경보 단계를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셔가지고. 그렇죠. 사실 근데 주말에 저희가 회의했을 때 전문가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,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다음날 이제 그런 언급을 저희가 들으면서, 예.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강하게 아마 생활 속 거리두기의 완화 측면이 상당히 강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, 예.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이제 학생들 개학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일정을 보니까, 그렇죠. 전학년이 6월에는 다 출석을 하게, 추석 수업을 하게 하는 맞습니다. 상황이 발표된 거를 보고 나서, 이거 예.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강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, 예. 어제 그 암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도 지금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럼 예. 그 회의에는 총리도 참석을 합니까? 그러니까 3차를 했는데 두 예. 번째까지는 참석은 안 하셨고요. 예. 지난주에 마지막 3차 회의, 마지막은 아니었죠. 3차 회의 때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었거든요. 그 3차 회의가 언제 있었어요?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. 연휴 수요일. 시작하기 전날. 예. 그 3차 회의에 총리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갑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뭐 견해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이 심각 단계 풀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었나요? 그러니까 심각 단계 관련된 얘기는 이제 어차피 질병관리본부의 판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. 예.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는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, 예.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준비됐냐에 대한 부분에 많은 우려 사항들을 사실 감염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쪽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많이 좀 우려를 하면서 좀 단계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예. 그 생활 속 거리두기란 표현하고 생활 방역이란 표현하고는 같은 겁니까? 네, 같은 거였고요.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란 위원회가 되고 생활 방역 첫 회의 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네. 생활 방역으로 잘못 표현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아예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란 단어를 써서 생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전달하자 그렇게 만든 겁니다. 그런데 그리 전환해 갈 수도 있지만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준비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하자.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지금 학교 출석해서 수업하도록 하는 것이 13일부터 그다음 20일 뭐 단계적으로 해서 6월 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.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, 안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학교와 관련돼 있어서는 교육부가 따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의견을 들으셨는데요. 예. 네. 일단은 자문단의 의견은 또 동등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급한 고등학교 1학년, 고3들, 예. 또한 중3, 그 다음에 초등학교 1, 2학년 정도는 뭐 추석 수업으로 시작을 하지만, 예. 나머지 학년들은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를 마치거나 정 안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하면 어떻겠냐라고 사실 의견을 드렸어요. 예.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아주 강하게 이제 내려와서 뭔가 정부 내에서의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 예. 질병관리본부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건데 총리를 비롯한 여타 부처에서 서두르자는 거다 한마디로.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이틀 내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 지금 솔직히 저희 감염병 전문가들이 어제 발표랑 오늘 발표 보고 2주 푹 쉬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. 2주 푹 쉬어야 되겠다? 무슨 말이죠? 그러니까 왜냐하면 2주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서 2주에 있는 상황들 대비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놓고 준비를 하자. 네, 이런 얘기까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상황인 겁니다. 그런 말씀은 지금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면적 전환,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교 등교까지를 해버리면 확진자가 폭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
뭐 폭증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병원이나 이런 의료계에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병원들이 준비가 별로 안 돼 있거든요. 상황이. 네. 병원들이 다시 환자가 늘어날 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느냐. 근데 오늘 또 보건복지부가 선별지어서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. 지금 상황이.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개별 병원들은 일단은 환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.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. 방금 이재갑 교수가 2주 후 반드시 환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반드시란 표현까지 쓰셨는데 근데 뭐 반드시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?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에 환자가 정말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게 저희도 사실 환자가 늘어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냥 지금 상황으로 잘 유지되면 좋겠어요. 근데 지역사회 내에 정말 질병의 활동성이 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, 최근에. 왜냐하면 지금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숫자가 확 줄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, 그러니까 환자가 정말 없어서 준 건지, 아니면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 얘기가 나오면서,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, 우리 일반적인,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확진자도 이제 줄었는데 내가 정말 코로나 걸린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또 안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감시 체계들을 제대로 돌려봐서 정말 환자가 없구나. 그러면 지금처럼 해도 되겠네.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고 들어갔으면 저희가 좀 마음이 편한데 이건 오히려 테스트를 하게 된 상황이죠. 이렇게 열어봐서 환자가 안 늘면 그래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는 정말 많이 줄었었구나. 다행이네. 이렇게 가기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. 이제 정말 지역사회 감염이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와 함께 사실은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증거 없이 전환하고 있다. 한마디로 그거로군요.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. 사실 저희도 뭐 환자가 발생 안 하길 바라고 지금 당연하죠. 여러 상황들이 뭐 그래도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상황들이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뭐 우스갯소리 삼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2주 후에 환자가 막 생길 거에 대비해서 체력 비축하자. 제발 그런 일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. 저희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어요.